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부록 교재죠. 교재 부록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올해 시행했던 올해 1회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2번 시행했는데 2회 시행한 거는 9월달 10월달 거라서 아직 책에 들어가질 못했고요. 이제 3월달에 시행했던 3월달 필기 시행했으니까 5월달이나 이때 시행했을 거예요. 실기시험 그때 문제고요. 얘를 이제 열면 패스워드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131페이지의 1번 문항은 따라서 입력하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입력하지 않고 기본 작업 두 번째 거로 넘어갈 겁니다. (1번) A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 그 다음에 높이는 30.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색 높이 30 이렇게 잡아주면 높이가 좀 높아지겠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B의 4, B의 5. 여기 B의 4, B의 5. 그 다음에 B의 6, 7, 띠띠. 처음에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그 얘들도 병합하고 아닌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네.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3부터 G 15까지 다 가운데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하나 눌러주고 겉에다가 굵은 테두리 하나 눌러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참 미안한 문제를 냈다. 두 줄씩 들어갔네. 다음에 이거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 G 네 번째부터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예매 좌석. 예매 좌석이라고 이름을 정해야 하고요. A3부터 G3까지 첫 줄 제목 항목줄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 제일 아래쪽에 있네. 강조색 1번 이렇게 하래요. 참 희한한 문제를 봤네.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하고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처음에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한꺼번에 여러 개가 블럭이 잡힌 거죠. 그리고 그냥 병합하시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잡고 병합하고 두 개 잡고 병합하고 여러 번 해도 돼요. 6번을 해도 되고 6군데를 블럭을 잡아서 그냥 한 번만에 병합해도 되고.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를 병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서식 복사라는 걸 눌러요. 빗자루 그림으로 여기서 비벼 제끼면 이렇게 비벼 제끼면 똑같이 위에 있는 거랑 병합이 같이 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높이는 어디서? 네? 높이 1이란 숫자 여기 1번 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행 높이. 열 그러면 A에 가서 뭐 B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열 너비 뭐 이렇게. 아니면 이 동네 클릭해 놓으면 이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은요 행 높이 열 너비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기본 작업 3번
이번에는 수입 화장품 판매 현황 표에서 판매량이 1500 초과하면서, 초과라는 거는 뭐 크다라는 거겠죠. 판매 총액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고급 필터를 사용하래요. A19 여기서부터 뭐라고? 판매량이 1500 초과니까 크다. 1500.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이 9천만원 이상이가 크거나 같다. 900000000.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골라가지고 A23번째에다가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예. 조건을 잘 쓸 줄 알아야지. A19부터 C21까지 요 안에다가 조건을 내가 만들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클릭해 놓고 요렇게 조건, 복사되는 위치는 클릭해 놓고 AS 23번째인가요? 네, 이렇게 문제지수 요구하는 대로 조건은 어디에 있고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 있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지 뭐. 네. 판매량이 1500 초과, 판매 총액은 9천만원 이상. 베이직 아이크림, 그 다음에 퍼펙트 세럼, 얀센 코스메틱, 아이케어 로션. 잠깐만, 초과죠. 초과. 얀센 코스메틱은 빠지네. 1500 초과인데 1500이니까 안 그러네. 그렇죠. 얘는 빠지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퍼펙트 세럼, 그 다음에 베이직 아이크림, 세 개. 이 세 개가 걸러진 거죠. 그 다음 문제 132쪽 계산 작업할 겁니다. (132쪽에) 문제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1번에 총점 있네. 그렇죠? 2의 세 번째부터 2의 몇 번째? 12번째까지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여 무슨 함수 쓰라고요? count if, 그 다음에 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 ampersand 연산자, 얘를 사용하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ampersand 연산자가 나오면 뭐 했었어요? 지금까지? 몇 명 이런 거죠? 근데 명자 붙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몇 명 하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count if 범위 조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는 count if 범위는 E3부터
E3부터 이 12번째까지가 이게 범위가 되고, 조건은 뭐죠? 평균 초과죠? 평균 초과를 어떻게 할까? 자, 평균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초과는 이게 초과고, 이게 초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했어요? 에버레이지 2의 3부터 2의 12번째까지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맞아요? 따옴표에다 쓰나 이렇게? 우리 조건 쓸 때 따옴표 쓰잖아요. 조건을 쓸 때 평균이 만약에 250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250이야. 자, 250 초과인 경우는 어떻게 쓰냐고. 초과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크다 250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평균이 250이라면.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라고 함수를 써가지고 다운표에다 쓸 수가 없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크다라는 말은 알겠고, 크다 얼마면 되잖아요. 크다 얼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다 얼마 한번 써볼까? 평균이 얼마인지는 블럭 잡으면 대략 평균이 255.9인데 255.9보다 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균이 250이다 그러면 25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250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균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해주고 이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크다 앰퍼샌드 값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평균 값을 알 때, 이건 평균값 알 때고 얘는 평균값을 모를 때니까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을 따옴표 안에다가 써가지고 조건을 걸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면 250 초과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그 평균을 모르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크다 그 평균값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죠.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잘 안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관련도 문제에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이런 경우는 있지.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내 국어 점수가 국어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고 영어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고 수학도 수학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다면 효자 종목 아니면 빈칸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있었는데 값을 알잖아. 이건 값을 알잖아. 이거는 이제 평균값 앞대 쓰는 거고 모를 때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특이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글자를 좀 줄일게요. 너무 커. 자, 문제 2번. 성적 I3부터 I13번째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 if 해라. 오우, 오케이. choose 랭크 함수. 아주 좋은 문제예요. 분명히 나올 거다 했는데 나왔네. 몇 명이 시험 봤다고요? 11명 시험 봤나요? 11명 시험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는 입 추수. 석차를 계산해서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나머지는 공란,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이렇게 썼죠. 이런 유형 우리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명 시험 본다, 500명 시험 본다, 1000명 시험 본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에라 쓰는 거 자주 나오는 추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if 에라 추수 석차를 해서 1등이면 수석이고 2등이면 차석인데 여기서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 석차에 의해서 1등이나 2등은 나오지만 3등서부터 꼴찌까지는 안 나온다면 에라가 난다면, 그러면 에라가 났냐? 오케이. 그럼 에라가 나면 마지막에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석차 구하는 함수는 또 알잖아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i3이 i3부터 i의 13번째까지. 이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달러가 꽝 들어가는 거. 큰 게 1등이니까. 여기도 오해할 수 있네. 큰 값이 1등이라는 걸 명시를 안 해놨네. 내림차순도 있고 오름차순도 있으니까 내림차순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예. 요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등과 2등이 누굴까? 아, 얘가 수석이고 얘가 차석이네. 만약에 얘가 99가 되면 100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수석이 되고 얘가 차석으로 변하는 거지, 당연히. 알아서. 근데 만약에 얘가 99면 어떻게 돼? 둘 다 수석이잖아. 1등이 둘이지 2등은 없어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 잘 나온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야. B의 17서부터 B의 25.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판매량 17서부터 C 24번째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제품명이 냉장고, 제품명이 TV는 여기다 걸면 되는데 냉장고 떨어져 있네.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제품명이 냉장고.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아, 에서 올림이래.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12.34를 12.3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올림이네? 4네. 그럼 올림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D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라운드 업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는 라운드 업 값, 평균값 계산한 거를 소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니까 1 쓰면 되겠네. 뭐 그거는 쉽네요. 둘째 자리에서 올려갖고 한 자리만 보이는 거니까 컴마 1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D 에버리지만 구할 줄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D 에버리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조건을 또 써야 되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어? 조건을 어디다 표시하시오 이런 말도 안 해놨어. 제품명이 세탁 냉장고. 여기는 는 T 에버레이지 전체 블록 잡고 뭐의 평균? 판매량이란 평균. 조건은 뭐? 제품명이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요렇게 답이 들어갔대요. 평균값 구하는 거니까. 평균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요 자리에 평균값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이거예요. 그 중에 판매량이라는 항목의 합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클릭하면 편하고, 조건은 냉장고라고 했으니까 제품명이 TV나 인 경우에는 여기다 조건을 걸면 되지만 세탁기나 냉장고는 조건을 못 거니까 별도 어디다 걸어야지. 근데 문제지, 지금 조건은 어디에다가 나를 뭐 표시하시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조금 어색한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라운드업을 걸었으니까 소점이 한 자리 올리고 들어가겠네. 라운드업을 써가지고 쓰면 되겠죠. 문제 4번 학번 학번과 휴학 제27부터 K의 20단가야 25네 를 이용하여 졸업연도를 표시하시오 라고 써놨네요.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 보자요. 졸업연도는 2000 더하기 학번의 3, 4번째 세네 번째 자리가 되고 거기다가 휴학을 더하고 더하기 3을 하래. 힘들다.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 군입대면 2 공백은 3 0으로 계산하시오. if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시오. 지금 학번이 이렇게 되어 있죠. G17에 학번이 들어가 있고요. 휴학에 그러니까 J2의 17이죠.
제2의 17난에는 군입대라고 써있네. 군입대. 그러면 는 2000 더하기 MID 학번 제2의 17 G의 17 이래 있는 세 번째도 두 개죠.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두 개 더하기 휴학인지 아닌지 이거를 찾아보는 건데, 이거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제2의 17이 뭐라고 써 있으면 교환 학생이면 뭐라고? 1이라고 하고, if 제2의 17이 군입대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를 줘라? 2를 주고, 그도 아니면 0이네 뭐. 그렇죠?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2000년 더하기, 얘가 지금 15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죠? 15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더하기, 이 사람이 군입대라고 했으니까 2를 더하면 되겠죠. 2를 더하면 2017년도가 되고, 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 20년 계산해 볼까요? 20년도에 얘는 그냥 재학 중이잖아. 군대 안 간 거잖아. 14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14, 15, 16, 17 뭐 3년제야? 왜 이래? 2018년도에 졸업을 해야지. 뭔가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교환학생이면 1년간 비워두고, 군대 갔다 오는 경우라면 2년째 이제 비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문제 5번. 판매량이 C29부터 C40까지. 그리고 가격표가 있는데, 가격표. 자, 보세요. 판매량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격표가 있어요. 이 가격표에 따라서, 의류 코드에 따라서 판매량이니까 판매가를 곱해줘야 되겠네. 판매가. 예. 그렇죠? 판매량에 따른 판매가. 판매량과 가격표 T29부터 J30 T29서부터 J30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할인가 판매가 아니라 할인가를 곱하래. 그럼 세 번째 줄 곱하면 되겠네. 오케이.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시오. 인덱스? 어이씨. 이 함수를 사용하라는데? 죽겠네. 이때 시험 본 사람 멘붕 왔겠어요. 자, 딱 봤을 때 우리 무슨 함수인 줄 알겠어요? H룰값 나올 줄 알았지. 지엔장. 그렇잖아.
그러니까 판매량은 이거죠. 그러니까 는 판매량은 이건 맞는데 곱하기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인덱스가 뭔지 매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자 보세요. 이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따져야 될까? 여기에서 몇 번째 줄 거를 가져와야 돼요? 세 번째 줄이죠? 줄은 정확히 세 번째고 칸만 다른 거죠? 요거 갖고 따지면 되겠네. 잠깐만, 책에 뭐라고 써놨노? 난 도대체 T19 뭐야? 이것 중에 두 번째 줄을 하라고? 뭘 해? 이걸 갖고 하면 되지. 첫 번째 줄 칸은 이렇게 했네. 참.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칸,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MK101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1029, 1032, 1004죠. 정확한 코드를 갖고 있어야죠. 매치 함수는요, 매치 함수는 값, 범위, 옵션을 써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요거 102는 몇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죠? 103은 세 번째죠? 104는 네 번째죠? 그러면 요거 여기에 따른 는 매치, 여기서 말하는 요거 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콤마 0. 콤마 0은 뭐냐면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의 101이니까 첫 번째 있었네. 첫 번째 있었네. 얘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제가요. 여기다 써볼게. 얘는 몇 번째 있어요?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 얘는 앞에 있는 이 코드가 1031에 그럼 세 번째 있는 거, 104는 네 번째 있는 거죠. 105는 없으니까. 그러면 판매 총액이 아니라 얘가 지금 첫 번째 코드라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코드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코드에 해당하는 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몇 번째 줄? 어차피 제가 범위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할인가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할인가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갖고 따질 거라. 그러니까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이거 이 네 개 범위 중에서 인덱스 어디 갔어?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줄은 몇 번째 줄이 있어요? 줄은 어차피 한 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칸은 몇 번째 칸에? 요 번째 칸에 요거. 그럼 이 사람은 요 101이란 코드니까는 25,500원이죠? 25,500원이잖아. 그러면 요 4번 코드는 얼마죠? 3만원짜리 맞고 3번 코드는 29,520원 맞네. 근데 여기다 판매량을 아직 안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판매량은 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인데 판매량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C의 29번째고
할인가는 이 판매량에 이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요걸 갖고 따지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들어가는 값이 얘란 말이야, 얘. 답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근데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마도 얘가 29번서부터 해서 얘가 2로 돼 있을걸? 책 한번 찾아보실래? 그렇게 돼 있죠? 아래 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서, 요 데이터들 범위 중에서 첫 줄이 판매가고 두 번째 줄이 할인가니까 할인가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인가만 블록 잡으면 되지, 뭐하러 판매가하고 할인가를 다 잡아갖고 두 번째 줄 걸 타령하냐고.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짜다 보셔야 돼요. 대한 메모는 하시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인덱스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함수랑 결합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갖고 싶어요. 요거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지 않고 알맹이만 보통 잡는데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이 범위 중에서 다섯 번째, 세 번째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다 맞아. 이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248을 왜 찾았냐가 중요한 거지. 쓸데없이 찾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는 315 곱하기 25,500이죠. 315 곱하기 25,500원을 해야 M101이라는 의상 코드에 한 걸 파는 거잖아. 할인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제가 써보면 는 요거랑 얘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판매량은 여기서 계산할 거지만 왼쪽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왼쪽 거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25,500원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요 범위 중에서 요렇게 이 책대로 하면 요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315 곱하기 25,500원을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315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5,500원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25,500원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러면 요 범위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칸 거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는 인덱스 요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만 블록 잡아서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두 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라는 건 절대적으로 두 번째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 없는데 왜 첫 번째였어요? 왜 첫 번째 칸을 잡았어요? 이게 MK101이었잖아. MK101이었잖아. 그러니까 MK101이라는 코드가 첫 번째 있었잖아요. MK104 같으면 어떻게 돼? 네 번째 칸에 있는 얘를 가져와야 되겠지. 103 같으면 세 번째 칸에 있는 29,520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매칭을 시켰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매치 함수가 나오는 거야. 자, 나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를 매칭을 시킨 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값이 뭔데? 요거 101.
102, 103, 104 이게 값이고 범위는 얘가 범위고 그러니까 는 매치 요거 콤마 0 그런데 얘가 왼쪽에 있는 거를 계속 참조해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뒤에 0은 뭐냐? 옵션 0은 뭐냐? 똑같은 값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만에 찾았냐 이거지. 자 보세요. 얘는 세 번째 만에 찾겠죠. 103이 세 번째 있잖아. 물어보는 거지. 야, 너 103이야? 아니. 너 103이야? 아니. 너 103이야? 맞아. 나 103 맞는데. 세 번째 만에 너를 찾았구나. 너를 세 번째 만에 찾았구나. 그러니까 는 매치 얘를 이 범위 중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값으로 따졌을 때 너는 세 번째 만에 찾았고 너는 네 번째 만에 찾았다. 네 번째 만에 찾았다. 그럼 그 첫 번째 만에 찾은 세 번째 만에 찾은 네 번째 만에 찾은 건 어디다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다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는 25,500원이고 두 번째는 27,625원이고 세 번째는 29,520원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할인가니까. 그걸 여기다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히 29번째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이 표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 칸인지 모르니까 그 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치를 쓴 거예요. 해당 의류 코드가 가격표의 의류 코드 범위에서 몇 번째 코드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뭐가? 매치 함수가 해당 의류 코드가 이 가격표에 있는 해당 의류 코드표가 있는데 103 그러면 너 세 번째 있었구나. 그러면 29,520원이네. 104 너 네 번째 있었구나. 그러면 너 3만원짜리네 할인가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쓴 거예요. 옛날부터 매치 함수를 적용하겠다라고 시험 출제 범위에 넣었었는데 차일피일 미뤘단 말이에요. 안 넣었어요. 된통 넣어버렸네. 그러니까는 올해 시험 본 사람, 실기 시험 본 사람은 야 이게 뭐야. 근데 ITQ를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또 배웠어. ITQ 문제는 인덱스 매치가 항상 나왔거든요. 6번 문제로 항상 나왔었어. 근데 그게 옛날 얘기지 뭐. 하다못해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새로 공부하는 사람은 매치 함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인덱스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거를 공부한 적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5번 문제는 제 생각에는 시험 응시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대다수에서는 틀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 다음 거 볼게. 분석 작업 1번. 이게 뭐야? 최대값하고 합계 구하는 거네요? 부서명별로 오름차순 돼 있네요. 그럼 부서명이란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해서 부서명을 1팀, 2팀, 3팀으로 정렬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도 부서명이 정렬되어 있는 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총액 빼고 1분기, 2분기, 3, 4분기, 4분기까지의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실적 총액에 대한 합계로 바꾸래.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다는 거. 이제 뭐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분기별 최대값 계산한 후에 위에 실적 총액이라는 오른쪽 항목에 대한 합계가 짠 하고 나올 거다 이거죠. 이때 A와 B의 경계선은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해서 메시지가 다 보이게 해야 돼요. 끝났어. 이거는요. 이건 끝났어. 분석 작업 2번은 이야, 지금까지 안 하던 짓거리를 여기다 해놨네 다. 자,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가는데 포지션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서대로 하래. 그게 뭐예요? 요거지. 요거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 가서 공격수 엔터, 미드필더 엔터, 수비수 엔터, 골키퍼야? 골키퍼인데 키퍼가 아니라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수, 미드필더 맞죠? 공격수, 골키퍼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 사용자 정의된 거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정렬을 하고 다시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두 번째 기준 추가를 누르는데 같은 포지션 경우라면 가입 연도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뭐예요? 요 색깔 있는 애가 있어. 색깔 있는 애. 값이 아니라 뭐가 셀 색깔 얘를 위에인데 요 색깔 183에 222라는 요 그 색깔 들어있는 애 있잖아요. 얘가 위로 올라오게 하래. 같은 공격수라면 요 색깔 있는 게 올라가고 미드필더라면 요 색깔 있는 게 올라가라 이거죠. 위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위에 같은 공격수라면 색깔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정렬 문제가 별도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정렬 문제를 별도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렬에는 항상 사용자 지정 정렬 외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쉬웠으니까. 근데 색상 있는 셀 색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렬하는 거는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필기시험에는 나왔었어. 필기시험에는 정렬을 할 때는 색깔별로 정렬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나오긴 나왔었어요. 방법론을 물어보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게 문제가 나왔었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2회 문제 실기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올해 2회 시험 본 거 10월달인가 한 거를 아직 문제를 입수를 못했으니까 그걸 보면 또 이렇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 패턴이 바뀌는 거죠. 문제 패턴이 바뀌는 거지. 함수에도 인덱스 매치, 그 다음에 아까 그 if 에라가 이제 계속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나왔고. 요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왜 다 마폭으로 나왔을까? 길버 출판사 거라서 그래. 길버 출판사가 마포구에 있거든요. 그건지 상공회에서는 마포구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예. 좀 특이한 문제는 맞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 접한 문제지. 정렬을 할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것도 설명은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실기시험 책에는 안 나왔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 부분합을 구할 때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이 아니라 영업 1팀, 영업 3팀, 영업 2팀 이렇게 팀이 가나다 순이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경우를 내긴 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분합에서는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사용자 지정 정렬에 들어가서 영업 1팀, 3팀, 2팀으로 입력을 하고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커말이 아니라 ITQ에서. ITQ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다른 유형, 커말 자격증 유형하고 좀 패턴이 많이 다른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매크로 볼게요. 매크로를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메뉴 탭을 열어놔야 된다. 개발 도구 탭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매달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눈썸을 쓰든 자동 합계를 계산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매달 합계를 계산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요. 단추를 지정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A 14번째에서부터 B 16번째 세 줄 두 칸에 걸쳐서 단추를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서 개발도구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서 첫 번째 단추 Alt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 이름 뭐라? 합계라는 매크로. 그 다음에 확인, 새로 기록 눌러가지고 확인. 이때 눈썹 블록 잡고 엔터 치고 자동합계 쭉 훑어가지고 끝났죠. 그렇죠. 합계 구했죠. 그러면 기록 중지. 그래서 이제 이 매크로 단추를 누르면 탁 합계가 나오게끔 하면 되고 이때 요거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해서 합계라고 고쳐주면 되지. 클릭하면 매크로 들어가니까 예. 자, 매크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개발 도구란 메뉴를 열어놓는다 그랬는데 시험장에는 얘가 열려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단추를 그려가지고 단추에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순서대로 합계를 구하는 건지 평균을 구하는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 누르는 거, 기록 중지를 눌러야만이 매크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단추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쓰면 들어가는 거니까, 예, 편집 눌러서 고쳐도 되는데 그냥 쓰면 지워지니까, 지워지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A3부터 E3까지 여기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라고 쓴대요. D14부터 E16까지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여기다 그릴 거고요. 여기는 이름을 직접 쓰면 되죠. 그렇죠? 채우기라고 쓰시면 되고, 가로 세로 정렬하라는 말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노란색이 칠해지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을 눌러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채우기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준 게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근데 없으니까 여기다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봤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지 뭐.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을 딱 칠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기록 중지. 그럼 얘가 빨간색에도 노란색이 있었는데 단추 누르면 노랗게 된다 이거죠. 항상 블럭 잡아서 색깔을 채우기 누르면 노란색이 된다 이거죠. 간혹 어떤 문제에는 이 도형의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요구가 안 했으니까 그냥 왼쪽 위쪽에 그대로 놔야 돼요. 네. 단추는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중간에 쏙 들어가요. 도형은 글자를 쓰면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기본 값이. 매크로 두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푸셨어요? 차트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차트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등급이 1. 등급이 1이 어디야? 여기 있는 사람 것만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101, 102, 103, 104, 105. 아, 쉽다. 그러니까 뭐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행렬을 전환해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네. 수험번호하고 1과목하고 2과목하고 총점하고 평균인데 2등급은 빼고 1등급만 다시 정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행렬 전환하고요. 6번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10번 제거하고 9번 제거하고 8번 제거하고 7번 제거하면 1, 2, 3, 4, 5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행렬 전환하면 끝나요. 다시 보세요. 지금은 2등급, 1등급, 2등급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는데 이때 105부터 6, 7, 8, 9는 다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6, 7, 8, 9, 10은 지워야 되잖아요. 행렬을 전환하면 왼쪽으로 수험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번도 제거하고 9번도 제거하고 8번도 제거하고 7번도 제거하고 6번도 제거하면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제대로 다. 그러면 다시 행렬을 전환해야
원래처럼 돌아오겠지. 원래처럼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야. 바꾸는 거를 해봤더니 네? 어떤 거는 색깔이 바뀌던데요? 그러니까는 색깔이 바뀌는 거는요, 중간에 있는 걸 빼버릴 때는 색깔이 바뀌는데, 얘는 앞에 있는 것 그대로 두고 뒤에 것만 삭제했잖아요. 뒤에 거를 삭제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 앞에 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를 삭제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또 파란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나왔잖아. 네 가지가. 자, 행렬 전환을 했는데, 행렬 전환이 아니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하고 여기서부터 앞에 있는 걸 제거했어요. 이게 제거하고 나가면 색깔이 얘들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 방법은 수건번호 1, 2, 3 과목 평균이니까 수건번호에서부터 1급까지 1과목, 2과목, 3과목 여기까지 평균 여기까지. 왜냐면 3과목은 2급은 없잖아 지금. 커먼 2급은요, 커먼 2급은 2과목 보는 거고요, 커먼 1급은 3과목 보거든요, 필기가. 그러니까 1급 것만 보여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를 다시 정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제일 정확한 거지. 근데 이 뒤에 거는 빼면 되는 거니까 행렬을 전환해서 밑에 거를 삭제하면 이상이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차트 종류를 꺾어선 그래프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도 빠져야 돼? 평균도 빠져야 되나? 평균도 빼야 되잖아. 안 빼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가 어떻게 가 있어요? 위로 올라갔잖아. 차트가 거꾸로 올라간 거잖아요. 밑에가 기본인데 0이라는 숫자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지금요? 30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차트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계열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고. 거꾸로 돼 있지 않냐 이게. 요 숫자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30은 다 넘었으니까 최소를 얼마로 잡으라는 거야. 최소를 30으로 잡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30서부터 잡혔잖아. 30서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값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좀 이따 다 돌려드리면 되고요. 자, 지금 1과목, 2과목, 3과목이 들어오게끔 했어요. 평균은 뺐어요. 그 다음에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꿨고요. 3번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이렇게 한 거죠. 차트 위.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과목별 득점 쓰고, 그 다음에 세로 제목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여기다 점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C1805 요소가 어디야? 3과목. 요거네, 요 끝에 있는 거 얘네. 여기다 클릭하고 레이블을 어디다 넣어주래요? 오른쪽으로 95 이렇게 넣어주래. 자, 클릭하면 3과목이 다 선택되는데 그 중에 제일 오른쪽 1805만 클릭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어떻게 넣어주래요? 오른쪽에 넣어주래. 오른쪽 넣어주면 오른쪽 95 들어가겠지. 그럼 문제지 써있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는 숫자 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최소값을 얼마? 30으로 바꿔주고 값을 거꾸로 써있네. 문제지에 값을 거꾸로 이렇게. 그럼 거꾸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뭐. 코말자격증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정직해요. 어느 시험은요 문제지처럼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거꾸로 하라 그럼 거꾸로 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는 항목이 어딘지를 몰라서 우리가 못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 쪽에 가면 있겠지. 아, 얘 거꾸로는 어디가 있고, 최소값은 어디 있고, 최대값은 어디 있고, 이렇게 외우면 힘들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변경하는 거니까, 숫자 쪽 더블 클릭하면 최대값, 최소값 있다라는 거 봤으니까 몇 번. 이제는 뭐, 좀 덜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이번에 빠진 거는 뭐예요? 모서리를 부드럽게, 모서리를 둥글게 하시오. 뭐. 모서리를 뭐 몇 포인트로 하시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 번. 근데 지금은 그건 없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거꾸로 처리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그동안 문제지에 없었던 유형이거든요. 거꾸로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는 필기시험에는 나와요. 아까 거꾸로 되지 않고 원래 밑에 항목축이 밑으로, 값축 중에 0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처럼 바뀌었다.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주관식이 아니라 보기 1, 2, 3, 4 해가지고 차트 제목, 축 제목, 축 값, 항목축 제목, 뭐 범례 이렇게 보기를 내면 값축이잖아. 값축, 축. 값축이야? 값축이죠. 값축. 값이 적혀있는 축이잖아. 거기를 더블 클릭해서 처리했다라는 거지. 값축에 가면 거꾸로가 있다 이거지. 그 거꾸로가 값축에 있는지 제목에 있는지 이렇게 막 범례에 있는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내요. 상공회에서 문제는 깔끔해요. 특히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하고 값을 거꾸로만 처리하시면 돼요라는 거지. 값을 거꾸로 처리하는 거는 값축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문제가 올해 아주 강타를 했네. 조금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책에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댁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요.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이제 2017년도 작년에 상시 문제로 나왔던 거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작년도 책, 올해 책에도 있는 문제예요. 올해 책에 있는 문제고 이거는 내년도 책자잖아요. 내년도 책, 2019년도 책이니까 내년도 책이고요. 올해 책에는 여기까지 요거는 안 나왔고 그랬던 겁니다. 잠깐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실기 문제는요 2017년도 상시 이것까지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상시잖아요. 공부할 게. 그러니까 올해 지금 풀어본 올해 문제는 제가 문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제공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처음 오늘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또 복습하셔야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방에 올려놓으니까는요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